자료 해석이잖아요. 이 과목이. 자료 해석이니까 자료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딱 한마디만 제가 딱 전달하고 싶은 거를 뽑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제가 작년에 제일 많이 했던 얘기더라고요. 계산하지 말자. 계산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 책이나 그 합격자 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득점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면면을 살펴보면 제가 절대 계산하지 말라고 시켰고 충분히 당부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보통 90점 이상의 득점을 기록을 하는데 왜 제가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피셋의 도입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5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잖아요. 물론 입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 시험 이름이 행정고등고시였어요. 그리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은 외무고시였어요. 그때는 1차 과목이 뭐였냐면 1차 과목이 헌법, 국어, 영어, 한국사, 뭐 행정법도 있었는데 자, 이 과목들이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정말 어떤 거를 측정하기 위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식의 암기 능력 여부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고득점을 받은 이제 공무원들이 실제 이제 필드에 나갔을 때 얼마나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야, 국어 100점 맞으면 의사소통 능력이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어를 쓰는 직렬은 뭐 특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무원이 다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조금 더 이걸 실효성 있게 과목을 바꿔보자라고 한 게 언제부터냐면 2004년도 외무고시부터 과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피셋이 들어와요. 피셋은 어디서 처음 시작했을까요? 어디서 처음 시작했을까요? 일본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 학원 강의도 2004년도 외무고시 피셋 딱 도입될 때 일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의 문제가 지금 우리 난이도로 따지면 민간 경력자 수준, 뭐 그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 외무고시부터 피셋이라는 걸 도입하면서 자, 헌법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PF가 됐죠. 패스하거나 페일하거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합불로 바뀐 거고, 그리고 국어 일단 넘기고 영어는 어떻게 됐어요? 검정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을 치시거나 토익을 치시다가 점수가 안 나면 마지막에 GTLF를 부랴부랴 치시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질이기 때문에 너가 고득점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과할 수 있어야 정도. 우리나라 공무원을 생활하려면 뭐 우리나라 한국사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 느낌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어가 어떻게 된 거죠? 언어 논리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과목을 왜 도입했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실 때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목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학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을 잘하는 수험생일수록 실제 직무 연관성이 높아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몇 급까지 도입이 됐어요? 7급까지 도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몇 년이에요? 2020년이죠.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21년에 7급이 들어오면 7급의 수준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인력처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7급은 결국에는 5급과 민간 경력자의 사이에서 출제될 건데 지금 민간 경력자 수준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5급이 있는데 7급을 넣으려면 5급이 저는 난이도가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2021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뭐 오래 하실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합격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정말 필수 난이도가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쉬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가정하고 여러분들 빨리 좀 붙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세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신 이 수업이 뭐예요?
자료 해석이죠. 그죠? 그러면 자료 해석, 이게 어떤 과목일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료 해석은 이 세 과목 중에서는 주로 자,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표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푸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나 그래프들이 어디에 등장하는 표나 그래프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거의 40문제 중에 38문제 이상은 정보 자료예요. 그러면 내가 사무관 혹은 외교관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 자료를 처리하고 다루면서 어떤 능력을 측정하고 싶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보통 이런 표나 그래프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얘들은, 자, 우리가 보통 정책을 짜죠. 그럼 정책을 짜면 정책의 평가나 집행을 위한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했어요. 그럼 2018년 이후에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진지 알려면 계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제가 계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계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얘네 엑셀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인데 정말 그 페이지가 막 1000페이지, 뭐 2000페이지 되는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 데스크에서 계산하실 거예요? 아니거든요. 자, 이거는 결국 컴퓨터로 하는 계산인데 지금 수험가에서 제일 잘못된 편견이 뭐냐면 이 계산 능력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시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하실수록 문제는 뭐냐면 실전에서 사람인지라 당황하게 되면 뭐합니까? 계산 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정말 잘해서 고득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연령대가 20대 초반이죠. 그죠? 20대 초반이 아닌 분들도 있고, 제 수업에서 이제 평균 연령대가 23세 전후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갑자기 1년 공부한다고 여러분들이 슈퍼컴퓨터 정도의 계산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장 가면 평소 내 사고 능력의 50%도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계산 실수 하나 딱 해가지고 문제를 틀려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서 고득점을 받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게 옛날에는 이름이 고등고시였다고요. 근데 이 고등고시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고등공무원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자료에 담긴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시험이 바로 피셋이고 자료 해석이라는 거죠.